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XRP 코인. 자, 쉽게 주지 않겠다는 얘기겠죠, 이게.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제 이 희망을 받고 또 오늘 역시도 좋은 흐름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껏 기대를 또 해봅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드시겠지만 한 번씩 꼭만 부탁드리겠고요. 또 이 정보 외에도 또 제가 또 하나 드리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드리냐면 바로 코인 파일 하나 드리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미 받으시긴 했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드립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다 있습니다. 읽어보시다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또 친절하게 답변을 해 드릴 거고요. 받고 정보도 받으시면서 또 이런 이 코인 파일 받으면서 같이 읽어보시면서 하시면 매매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그리고 또 이런 거 같이 공부하시면 좋죠, 저랑. 자, 그리고 XRP 인제 볼게요. XRP 좀 보면 XRP가 어제 희망의 불씨를 쏴줬죠. 이렇게 쫙 쌓아 올려줬고 좋게 마무리까지 됐습니다. 여기 라인까지 올라와서 마무리가 되었던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면 좋고요. 또 오늘 역시는 뭐 '쉽게 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자, 고가는 얼마 찍었습니까? 3,408 원을 찍었고요. 저가는 3,290 원, 지금은 3,329 원입니다. 1.83 내려오고 있지만 그래도 어 어느 정도 좀 여기를 버텨주고 있고 또 끌어올려주고 있어요. 끌어올려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 라인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라인을 올라서 주면서 이제는 지지를 완벽하게 받아준다면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동안 이 고점 대비해서 40%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이거 보여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가 내려온 현재 이 상황이고 이 부분에서 이제는 올라와 줄 때가 되었죠. 이 너무 지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이제 내려왔으니까 이제 바닥까지 찍어 줬으니까 이제는 끌어올려 주면서 좋은 흐름이 가줄 거라고 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SEC와 문제가 이제 걸려 있잖아요, 이 XRP와는.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정보방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이것을 좀 주목을 해야 할 때가 되었어요. 왜냐면 이제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그러면 언제쯤 소송, 이 소송의 마무리가 될지도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리플 사건에 대한 SEC 신무기 법률 전문가들이 SEC가 항소를 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또 XRP가 SEC 항소를 처리할 수 있는 추측 속에서 1.85 정도 상승하면서 투자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어제였죠. 끌어올렸고 또 암호화폐 관련 소송이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XRP의 향후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적 전쟁터로 남아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XRP한테는 이렇다 저 액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많은 추측성 또 이런 뭐 예측 뭐 이런 게 다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 현재의 시점이고 지금 어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지금 이 XRP보다 더욱더 급한 사건이 많이 있다. 이 사건 먼저 다 해결을 착착착착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 XRP를 해결할 것이다. 근데 이것도 곧 해결이 된다라고 나오고 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을 보면 자, SEC 전략적 변화 속에서 유니스왑에 대한 조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인제 하나둘씩 지금 그동안 소송에 들어갔던 암호화폐 관련돼서 모든 것이 취소가 되고 있죠. 어 가장 큰 것이 바로 코인베이스 이 소송이 취소가 됐죠. 자, 리플 사건이 무관심한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또 이 SEC의 법적 활동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게 SEC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재판 일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재판 일정이 급한 일정들이 많아요. SEC한테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좀 하나하나 지금 다 해결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지금 XRP가 약간 뒤로 밀렸는데 좀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하지만 곧 해결은 되리라 보고요. 이 리플은 4월 16 일까지 연기했잖아요. 이 연기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4월 16 일까지 항소를 연기했고 이런 부분에서 SEC와 암호화폐 이 태스크포스와 TF죠. 보다 더 긴급한 사건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4월 16 일까지 연기를 해 놨기 때문에 다른 긴급한 사건이 먼저 해결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크 우에다 의장 대행이요. 또 헤스터 피어스 위원으로 새로 설립된 바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여기를 이끌고 임명한 후에는 SEC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어요.
코인베이스의 소송 기각, 또 이 블록체인 협회들, 또 이 텍사스 크립토 자유연합, 이런 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고요. 또 공동으로 바이낸스, 또 리질렉스 이런 사건의 보류를 요청하면서 60일 연장했죠. 여기도 60일 연장했고, 또 이 크립토 태스크포스의 개입으로 인해서 4 월까지 절차를 연기했습니다. 그러니까 4 월에는 상당히 또 좋은 날이 많이 올 겁니다. 지금 날씨도 이제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고, 따뜻한 봄날, 봄 소식을 전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게, 그러니까 4 월 정도 돼서 우리 리플은 사건의 종결이 될 확률이 큽니다. 또 이 로밀드 크립토, 또 오픈시, 이 가장 최근에 유니스왑 조사를 마무리했다는 얘기는, 이 조사가 인제 이 소송에 대한 마무리가 다 되고 있는 부분, 차근차근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조바심 내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회를 자꾸 주고 있잖아요. 이 소송 마무리되면 정말 무섭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무섭게 올라가기 전에 미리미리 좀 담아 놓으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시장이 지금 이렇게 눌리고 있을 때가 우리한테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 살리셔야죠. 그동안 눌렸고 지금 우리 높은 단가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곧 그 단가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가능성도 크고 그 이상을 갈 수 있죠. 그 이상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어제 이 폭락, 또 엊그제의 폭락으로 인해서 매도를 하셨던 분들 계시죠. 이 매도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매도하시는 분들도 리플을 버리는 게 아니죠. 다시 한 번 더 이 기회를 잡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잡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영상도 끝까지 들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내용 좀 볼게요. 자, 이 방치의 사건들 수사 목록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 바이든 행정부, 전 바이든이죠. 전 행정부, 또 게리 겐슬러 전 SEC 의장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장이 멀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그러면 이 전 정부가 해왔던 것과 지금 다 이것을 다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다 해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조바심 안 내도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 자, 이 집행 조치 외에도 3 명의 SEC 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또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직원 법률 게시판 넘버 14L, 여기 제거를 했고요. 또 은행 이 법안도 제거했죠. 121 법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제거하고 나니까 시장에 더욱더 활력을 찾을 인제 현재 분위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관들이 옵니다. 특히 은행이 와요 이제. 이 법안을 폐지했잖아요. SAB 이 121 법안. 이 법안을 폐지했기 때문에 은행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오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EDXM, EDX 마켓이라고 하죠. EDX 마켓에 17 개가 상장을 했어요. 17 상장했는데, 이 상장한 이유를 딱 지켜보니까 은행이 들어오기 위해서, 은행이 매집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 대내적인 이벤트도 많았죠. 이 바이비트 사건, 그리고 또 트럼프의 이 관세, 트럼프의 관세,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죠. 이 금리 결정에 대한 뭐 이런 부분, 이런 부분까지 다 겹쳐져 있음에 이것까지 은행권까지 움직이니까 이제 기관들이 매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당연히 누르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왔고, 이런 기회에 오히려 더 눌러서 매집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계속적으로 고래들은 들어오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접하셨을 겁니다. 저도 역시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시장이 눌리면 이것들은 지금 하고 있구나. 왜냐면 XRP가 올라갈 수 있는 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리플한테는. 이게 시장의 전체적인 문제, 시장이 눌려 가지고 우리 XRP가 내려왔던 것이지, XRP에 문제가 하나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이것을 꼭 알고 가시면 좋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소송이 막 난리가 나 가지고 뭐 XRP가 이 소송에서 패소가 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부분, 또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확장성까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이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큰 부분에서 시장이 눌리고 이런 부분은 지금 이 대내적인 사건과 더불어서 지금 은행권까지 들어오고 있는 현재 이 시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은 다소 눌린다. 이 눌림이 끝나면 이제는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시점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엑셀 가격 동향, SEC의 이 ETF 전망에는 나왔는데,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항소에 대한 이게 취하예요. 이게 취소가 될 수 있는, 취소를 해야 지금 모든 것이 됩니다. 뭐 ETF든 뭐든 다 되는 거기 때문에 ETF가 되기 전에 이 소송이 먼저 마무리가 될 확률이 크고, 이 소송에 대한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더 큰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고요. 뭐 제가 4 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이 4 월이 꼭 4 월이 아닐 수 있어요. 그전에 해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도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ETF가 언제 나왔습니까? 소송 중에 나왔어요. 우리가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소송 중에 얘네들은 이것을 인정했다. 얘기는 이것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ETF 된다는 얘기고 이 소송도 곧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잡고 가신다면 이렇게 눌림목이 나올 때 여유가 되시면 아니면 혹시라도 위에 계시다면 그냥 지켜보세요. 이 시드머니가 없고 현금 확보가 안 되어 계시다면 그냥 지켜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절대 매도 타이밍은 아니라는 것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혹시 매도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잡고 들어가는 거 좋습니다. 자, ETF 추이를 보면 지금 엑셀 평균 ETF가 승인이 되면 기관 투자 유입이 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XRP가 $5까지 $5 이상 가죠.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이 JP 모건 있잖아요. JP 모건이 리포트 낸 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0억 달러 80억 달러가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죠. 이런 리포트가. 그 정도로 지금 기대가 큰 게 XRP ETF고 그거에 대한 또 우리 역시도 기대가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놓치지 말고 가시면 좋고요. ETF가 되면 얼마나 올라갈지도 우리가 또 지켜보는 것도 좋죠. 이것을 제가 잠깐 이것도 오랜만에 좀 보여 드릴게요. 이 ETF 하잖아요. 그럼 ETF가 얼마큼 올라가겠느냐? 우리는 비트코인을 보면 알아요. 지금 비트코인이 상당히 많이 눌려 있는데 이게 지금 많이 빠져 있지만 우리가 ETF 때를 보면 ETF가 언제 됐죠? 24년 1월 달에 됐죠. 이때 1월 달에 승인이 되고 어땠습니까? 눌렸죠. 이날 승인이 되고 눌렸습니다. 이렇게 눌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 횡보를 거치고 나서 끌어올리면서 1억을 찍었습니다. 여기 이게 1억 이에요. 1억을 찍고 나서 계속 좀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지지라는 형성. 그러니까 이 밑으로는 절대 안 내려가요.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이 밑으로는 절대 안 내려갑니다. 물론 이 밑으로도 안 내려가죠. 5,800만 원에서 시작한 ETF가 1억을 찍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8,300 이 8,200-300에서 지지라를 형성했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왔습니까? 쭉 끌어올리면서 1억 5천을 찍었잖아요. 지금 많이 내려와 있지만 1억 5천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 조정은 말씀드리지만 지금 어떠한 사건 때문에 눌리지는지도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지금 어떤 사건 때문에 눌립니까? 바로 SBR이 제일 커요. SBR 바로 미국의 전략적 준비금입니다. 전략적 준비금을 가져가는데 높은 단가에 가져갈까요? 아니면 이미 미국은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죠.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어도 이 기관들이 더 들어와요. 그리고 은행들도 움직이고 있죠. 이런 부분이 당연히 눌립니다. 당연히 누르고 나서 최대한 밑에서 잡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일부러 누르는 거예요. 누르고 나서 가져가고 나서 끌어올린다.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5,800 에서 시작해서 1억을 찍고 이 1억을 찍고 난 다음에는 또 다시 조정을 받고 조정보다는 뭐 지지를 형성하고 나서 어땠습니까? 1억 5천. 그러니까 5천씩 뛰어요. 지금 이 비트코인은 5천씩 뛰니까 지금 5,800, 5천 그다음에 1억 5천, 1억, 1억 5천 그다음에 얼마예요? 2억 이에요. 바로 2억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SBR로 2억을 찍을 수 있다는 얘기죠. SBR 바로 전략적 준비금 비축 자산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가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ETF 힘인 거죠. ETF가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렇게 간 거고 가서 끌어올리면서 다시 지지라인 구축. 그러니까 여기는 안 떨어지잖아요, 보시면 비트코인. 이 여기 지지라인을 구축했는데 여기를 뭐 시장이 눌렸지만 다시 끌어올리면서 여기를 분명히 올릴 겁니다, 이 라인까지는. 이 라인까지 올리면서 다시 시작할 것이고요. 이 라인까지 올라가면 우리 시장 폭발해요. 지금 현재까지 많이 눌렸기 때문에 올라가면 크게 터진다. 이것을 알고 가시면 그러니까 ETF가 이만큼 대단하고 여기에 이 XRP가 ETF가 승인이 된다면 더욱더 좋은 흐름이 더 나와줄 가능성이 크고 ETF는 이 이상에서 올라가서 승인될 확률이 커요. 지금 이제 회복을 천천히 하고 있고 회복력을 보여주면서 이 지난 눌렸던 부분까지 회복을 하고 나서부터 뭐 이제 ETF 시작 아니면 ETF 시작이 아니죠. 먼저 뭡니까? 소송이죠.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당연히 이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갈 확률이 큽니다. 그전에 미리 담아 놓으시기를 한 번 더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자, 비트코인 얘기 잠깐 또 해 드려야 돼요. 비트코인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비트코인이 역풍으로 9천만 달러를 내려왔죠. 내려왔던 부분이 이제는 다시 회복을 할 건데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미국 무역입니다. 무역 관세, 관세에 대한 무역 긴장. 이 관세가 이제 어느 정도 다시 또 협의점을 찾기 위해서 해야 되고 이게 트럼프가 실행하라고 했죠. 캐나다와 멕시코 25%의 관세를. 이런 부분도 적지 않아 시장에 영향을 받았어요. 받았던 부분이 이제는 이게 다시 또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켜보시면 좋고요. 또 이 연준의 정책 기조가 장기적으로 더 높고 또 이런 것에 투자자 신뢰를 음 뒤흔들었던 바로 바이비트의 해킹 사건.
또 비트코인 바로 준비금 SBR에 대해 진전이 부족하다라고 나왔는데 계속적으로 이 각 미국의 각 주마다 이 법안은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통과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 좀 더 이것도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미국은 준비하고 있어요. 상당한 급 급반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왕 우리 많이 기다렸잖아요. 이제는 쪼끔만 더 기다리면 다 거의 다 왔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자 리플도 보면 리플도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모니터를 계속 주시를 했게 네 5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예요. 이 SEC의 소송, 이 소송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리고 또 미국의 관세 정책, 인플레이션 영향 이런 부분 또 미국의 경제 데이터와 연준의 정책적 변화가 어떻게 나오느냐 또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에 대한 진전 여기에 이 SBR 이 SBR에 지금 이 XRP까지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왜 이 SBR 이 전략적 준비금을 준비하는지를 알고 가면 이 XRP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왜 이걸 준비합니까? 바로 미국의 부채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부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부채가 상당하죠. 부채가 35조 달러입니다. 이 35조 달러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그래서 관세도 막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코인으로서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코인은 이 인플레이션 이런 게 영향이 덜하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많은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려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고 이런 부분에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동반돼야 되냐면 미국의 국채를 사용하게끔 해야 돼요. 그 가장 많이 사용했던 데가 중국이었는데 미국의 국채를 아직 중국이 안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으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 시장을 잡기 위해서. 이런 국채를 잡아야 되는데 국채를 가져가기를 바라야 되는데 이 XRP는 무엇을 사용합니까? 얘네가 이제 출시한 걸 또 봐야죠. RLUSD 바로 스테이블 코인. 이 RLUSD를 발행을 하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데 얘네는 무엇을 가져갑니까? 미국의 국채를 담보로 가져가요, 미국의 국채를.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것을 사용합니까? 이거 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국채를 사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 시스템이에요. 국가 간의 무역 거래입니다. 무역 거래에 이 또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이 RLUSD가. 뭐 물론 테더도 있고 USDC도 있죠. 얘네들도 있지만 얘네들보다도 더 월등한 지금 얘네들은 담보가 없거든요. 그냥 똑같이 1대1 달러 연동인 건데 여기에 국채를 가지고 있는 RLUSD가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기관의 채택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국채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밀고 있는 미국 때문에 미국은 그럼 당연히 미국의 동맹국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서 국채를 또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SBR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전략준비금으로. 그러면 이 SBR로 들어간다면 얼마큼 가치가 올라가겠느냐? 지금 한가에서는 1,000배라고 합니다. 1,000배. 이 현 단가에서 1,000배. 지금 3,000 잡아요. 3,000원 그냥 3,000 원이라고 생각하면 1,000배면 300만 원입니다. 1 XRP당 300만 원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게 트럼프 임기 내에 이걸 알고 가신다면 절대 흔들릴 일 없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이러한 모든 정보를 좀 받고 가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를 알고 가야 되죠. 그리고 왜 내려가는지 또 알고 가야 되고 이런 정보들을 다 받고 가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러한 정보는 정보방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보방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가 있고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끌어올려 주네요. 올라가야죠 이제. 자 이렇게 이 정보방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해 드리는 게 있어요. 바로 매매 관점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잡아 드립니다. 이것이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고 합니다. 이것만 알고 가셔도 충분히 우리가 매매를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어요. 비중 예를 들어서 내가 1 0 0 원으로 해요. 아니면 5 0만 원으로 투자할 건데 그냥 올인한다. 금액이 적으니까. 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나눠서 시드머니 확보를 해 놓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도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죠. 훅 눌렸다 가고 훅 눌렸다 갑니다. 이런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내가 시드머니가 있고 현금이 있다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나의 코인의 개수가 늘어나죠. 그리고 내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무엇이 옵니까? 수익이 와요. 이런 지금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개수 싸움이에요. 개수가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거 꼭 놓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꼭 이 비중을 어떻게 잡고 가는지 또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알고 간다면 그리고 그래야 우리는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정보를 다 바꿔 가시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정보방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면 링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링크를 눌러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들어오셔 가지고 정보 다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다 무료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무료니까 절대 이 돈 들어갈 일 없습니다. 금전 요구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들어가셔 가지고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 수익 크게 내시면 돼요. 이 무료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기억하실 게 팔코인 뉴스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 뭐 물론 이게 사칭하는 것까지 좋은데 따라가는 거 다 좋은데 이렇게 이걸 요구한답니다. 금전을. 그러니까 이건 사기죠. 이건 사기니까 절대 속지 마시라 말씀드리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와 팔코인 뉴스 기억하면 요런 사기에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막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더욱더 극성이기 때문에 더 심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기 당하지 마세요. 제가 드린 정보는 어디 가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거 또 말씀 꼭 드리고요.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